입에 내건 아베노믹스가 그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고질적인 디스플레이션, 탈출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방향이었다. 아베 집권 만 8년. 강경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부정적 여론에도 귀를 막고 8년을 달렸다. 유동성 확대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했고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한국을 외면하기도 했다. 그가 경제 활성화와 개혁을 예고했던 자리에서 떠나려는 지금 일본은 아베 약속조차 잊었다. 코로나19 대응에도 실패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국내외에서 아베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마무리되면서 불안해진 일본 시장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들의 한국행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 닥친 경제 위기 정부 직접 나서도 방어 급급할 뉴욕타임즈, 홍콩 대신 선택한 한국 외국인 투자자 찾아올까? 20년간 이어진 일본의 경기 침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그간의 정권들이 내놓은 경제 정책은 모두 제자리 걸음이었다. 2007년 건강 악화로 사퇴했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아베노믹스를 선언했다. 강경한 경제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아베는 추진력을 잃지 않았다. 2018년 3연속 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며 세계 경제 2인자의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전략을 짰다.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손을 댔다. 미국과 친밀함을 과시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부품 3종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다.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업으로 잡은 생선을 수입하지 않겠다던 한국을 2015년 WTO에 제소했다가 4년 만에 최종심에서 한국이 승소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생선을 수입하지 않으려면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사실 같은 소문도 돌았다. 긴 시간 올림픽 준비에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일본 경제를 다시 흔들렸다. 4일 기준 7만 명이 감염됐고 1일 600명 내외 수준의 확진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직도 검사가 지지부진해 검사 수가 늘어나면 확진세도 증가될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차기 총리로 언급되고 있는 스가 히데요시 관방장관이 아베의 뒤를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기존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과 변혁의 시급성을 두고 갈등도 있다. OECD는 2019 보고서에서 일본의 노동시간당 생산량이 OECD 절반의 상위 국가 평균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은 2012년 27위에서 7계단 하락한 34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31일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일본 내에서 새로운 전략을 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경제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베노믹스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고 아베가 물러나면 미해결된 도전 과제들과 함께 목표를 놓칠 것이라며 일본의 지역 공무원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한국에 팩스로 보낸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말 일본이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하락과 재정적 부담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아베가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임으로 나설 만한 사람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을 비롯해 대부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 정책 등과 관련 총리가 바뀐다는 사실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설령 자민당이 아닌 상대 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극히 힘들고 확진자가 저렇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풀어줄 수도 없다.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하더라도 방어에 급급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아베의 사임으로 해외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노믹스가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후임 총리가 경제정책과 금융 완화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시장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코로나19와도 겹쳐진 상황에서 제1의 후보국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까이 홍콩이나 중국, 동남아 시장도 있지만 홍콩 보안법 등으로 얽힌 국제관계를 비춰볼 때 중화권 국가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다.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배경이다. 홍콩 사태 이후 제2의 금융허브를 찾아 나선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강력한 후보지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불이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던 뉴욕타임즈 등 글로벌 언론사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풀이다. 아울러 한국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수도권 1.5단계 시행 등으로 강력한 보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추적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해외 여론의 제지론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판매 38,463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감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완성차 5사의 지난달 내수 판매를 합치면 11만 1,9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줄었다. 자동차 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94만 4,5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 실적이 좋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던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달 한풀 꺾인 것이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내건 개별 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70%에서 30%로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개소세 인하 당시에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었다.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쓰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번엔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데다 인하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까지 총 5차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모두 경기 활성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날지 얼마나 깎아줄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이래로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내내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주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할인을 없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다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0%, 7월부터 연말까지 30% 깎아주기로 했다. 결국 올해 1에서 2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과 한두 달 차이로 남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 개소세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세금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차를 살 때 별도의 개소세 없이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내게 한다. 일본은 아예 지난해 10월부터 취득세 대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을 0에서 3%로 자동화한 환경 성능 비율세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차 한 대를 사려면 개소세 5%, 교육세 2.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된다. 연비 15km, L의 경차가 아닌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일본에선 266만원을 내면 되지만 한국에선 2배에 가까운 507만 1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와 개소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원래 개별 소비세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만든 특별 소비세였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2,393만 대로 단순히 계산하면
인구 약 5,17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2%가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소비가 왜 특별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국민 생활 필수품이 됐기 때문이다. 한 경우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7월 210만 대 돌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신차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 가파른 상승세. 중국 자동차 제조협회는 11일 지난 7월 중국의 신차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4% 증가한 210만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1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가 늘었으며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및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9만 8천 대로 19.3%가 증가했다. 하지만 1에서 7월 판매량은 48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8%가 감소했다. 트럭을 중심으로 한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4% 증가한 44만 7천 대를 기록했다. 또 1에서 7월 누적 판매량은 280만 대로 14.3%가 증가했다. SU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한 반면 세단 판매량은 4.6% 증가에 그쳤다. CAAM은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맞서기 위해 1분기 동안 광범위한 폐쇄를 겪으면서 2020년 1에서 7월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950만 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분석가들은